안녕하세요. 18.5도입니다. 나병이가 뭘 속였을까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죠. 사실 드라마를 추리하면서 보는 것도 재미가 있겠지만 무슨 이야기를 드라마가 하려고 하는 걸까를 보는 것도 드라마를 보는 재미겠죠. 이전 영상에서 나병이가 속인 건 댕기 두 개 중 하나일 거라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제가 추정하는 의혹, 가장 강력하게 의심했던 내용을 추론해 보려고 합니다. 악귀를 없애는 방법은 5가지 물건과 이름이죠. 드라마 시작부터 우리에게 늘 친절하게 가르쳐주던 방법은 구강모의 저서에 있습니다. 머리를 푼 악귀의 기운이 서린 물건은 죽임을 당한 자의 기운으로만 누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추론을 한번 해보죠. 드라마를 보면서 아는 것처럼 악귀는 헐리우드 B급 영화에 나오는 그런 공포 오컬트 장르가 아닙니다. 악귀가 된 아이들은 제물로 희생된 아이들이죠. 이 드라마가 한결같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뭘까요? 불발된 구원의 외침이죠. 가난하고 힘없고 약한 자들, 누군가의 욕망으로 인해 고통받고 빼앗기고 심지어 그들의 욕망을 위해 제물까지 돼버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희생당한 사람들이요. 5가지 중에 4가지 물건을 만지면 나오는 게 있습니다. 환상입니다. 사연이죠.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그러면 이 드라마가 하는 이야기의 맥과도 같습니다. 2화에 나왔던 학생이 자살을 하면서 집에서 학대받고 있는 꼬마 여자아이를 이야기합니다. 왕따 당하고 친구들에게 맞고 아버지에게 폭행당하고 너무나 무력한 아이죠. 그리고 학대받는 꼬마 여자아이는 더 약하고 힘없는 존재입니다. 당장 죽여도 아무도 모를 존재였죠. 오빠가 신고도 해보고 알리려고 했지만 실패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죽음으로 알립니다. 손에 비번까지 남기고 제발 우리 집에 찾아가 달라고 합니다.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던 아이의 이야기입니다. 자살이라는 마지막 방식으로밖에 알릴 수가 없죠. 자살은 누군가 들어주는 사람 없이 억울하게 죽는 사람이 전하는 마지막 최후의 메시지입니다. 아무도 들어주지 않던 이야기. 그 이야기가 또 나오죠. 꼬마 염혜상이 엄마의 무덤에서 슬퍼하고 있을 때 서문춘 형사가 찾아옵니다. 그때 꼬마가 하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무도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아요. 어른이 됐던 염혜상도 서문춘 형사를 회상할 때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분만 내 이야기를 들어주셨죠. 서문춘 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제가 돼서 벌어진 사건들을 끝까지 파고들던 사람이죠. 서문춘 형사만이 자살로 죽은 이들의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파트너였던 이용세 형사는 조롱까지 했죠. 그건 승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던 꼬마 염혜상과의 약속이기도 하고 누구도 힘없는 자들의 이야기는 듣지를 않으니까요. 자살이라고 하기에는 석연치 않았던 서문춘 형사의 시신을 두고도 승진도 안 되고 이혼하고 그래서 자살을 한 거라고 동료들이 어이없이 단정 지어버립니다. 드라마에 나오는 모든 죽음은 전부 적당한 논리로 자살로 정리되죠. 사연이나 이야기에 집중된 건 없습니다. 그냥 자살로 잊어버리면 되는 일들입니다. 누구도 사연에 관심이 없고 듣지를 않습니다. 악귀의 5가지 물건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초자병으로 그림을 좋아하던 자신의 이야기, 흙고무줄로 목을 매야 했던 엄마의 이야기, 댕기를 쥐고 있을 때 어느 창고에서 보름달을 보며 살해당해야 했던 이야기, 그리고 예쁘게 댕기를 메고 있는 가족의 이야기. 구산형이 악귀의 물건을 찾을 때 혼자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제 뭘 찾아야지. 그때 다시 혼자 말을 하죠. 왜 찾아야지. 저는 이게 악귀가 했던 말이라고 봅니다. 왜 찾아야지. 구산형이 혼자 뻔한 이야기를 할 리는 없죠. 악귀가 물어보죠. 왜 찾아야지. 왜 악귀를 없애려고만 하지? 너무 많은 사람을 죽이니까. 그럴 수 있죠. 악귀 입장에서는 왜 나를 없애려고만 하는 거지? 왜 내 이야기를 아무도 듣지를 않는 건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고 보면 악귀는 스스로 원해서 악귀가 된 게 아닙니다. 악귀가 되어진 거죠. 어찌 보면 욕망덩어리 사람에게 불을 가져다 주기 위해 부리는 귀신이 된 겁니다. 악귀가 되었던 건 제물로 희생돼야 하는 목단이 언니에게는 저주겠죠. 자, 그런데 이 악귀를 없애는 방법이 있습니다. 구강모의 저서에 있죠. 머리를 푼 악귀의 기운이 서린 물건은 죽임을 당한 자의 기운으로만 누를 수 있다입니다. 특별히 죽임을 당한 자의 기운에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 방법은 누구에게 들은 걸까요? 염혜상 어머니가 가르쳐준 말입니다. 염혜상 어머니는 분명 남편을 통해 알았겠죠. 염승옥이 죽었고 염재호도 죽었고 염혜상의 어머니도 죽었습니다. 악귀를 봉인하고 쫓아내려다가요. 나병이가 악귀와 거래를 해서 뭔가 바꿨기 때문입니다. 최만월도 분명 5가지의 물건 또 이름을
이야기했으니까요. 자, 그럼 댕기 말고 다른 거, 늘 마음에 걸리던 걸 한번 생각해보죠. 악귀를 쫓는 문장을 다시 잘 보죠. 죽임을 당한 자의 기운입니다. 그래서 국왕모나 여매상 어머니는 그 물건들을 악귀가 죽였던 사람들이 있던 곳에 묻습니다. 죽임을 당한 자의 기운으로 누른다는 건 그 물건을 금줄에 싸서 그곳엔 묻거나 놓아두는 방식이었죠. 국문과 교수가 죽었던 바다 횟집, 여매상 어머니가 죽었던 펜션, 저수지, 아귀가 죽였던 사람들의 기운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그 물건을 묻거나 올려두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 문장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죽임을 당한 자가 누구인가죠? 악귀가 죽인 사람도 있지만 악귀도 죽임을 당한 사람입니다. 머리를 푼 악귀의 기운이 서린 물건이라고 했습니다. 악귀는 자기가 악귀가 되고 싶어서 악귀가 된 게 아닙니다. 악귀가 되어진 거죠. 니들이 날 죽였어라고 초자병을 발견했을 당시 구산형이 악귀에 쓰여서 소리소리를 질렀죠. 머리를 푼 악귀의 기운이 서린 물건은 누를 수 있다. 문장은 그렇게 해석이 되겠죠. 원치 않게 악귀가 되어서 원한을 가지고 구천을 떠도는 악귀의 저주를 누르는 방법은 억울하게 죽임을 당해 악귀가 된 그 사람의 물건을 그 사람의 기운이 있는 것, 그러니까 죽임을 당한 곳에 묻거나 놓아야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장을 살짝 비틀면 전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죽임을 당한 자라는 게 악귀가 죽인 사람이 아니고 죽임을 당해 악귀가 됐던 아이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5가지 물건은 그 아이가 죽었던 곳에 묻거나 놓아야 했던 거죠. 그래야 이 드라마가 처음에 일관되게 했던 이야기, 원귀는 원한이 풀어져야 없어진다는 이야기, 그 물건들은 언니가 죽었던 원통했던 기운이 있는 곳으로 가져와야 하는 겁니다. 바로 나병이 창고죠. 나병이 창고는 신기하게도 58년도 아이들이 들어설 때도 그 집이고 우진이가 살 때도 그 집이고 현재도 그대로입니다. 창고도 그대로죠. 이 드라마는 B급 공포 호러 액션물이 아닙니다. 일관되게 흐르는 메시지가 있죠. 힘없이 빼앗기고 누구도 듣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약자들의 외침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으스스한 악귀를 어떻게 하면 없애고 쫓아낼 수 있는가가 초점이 아니고 악귀가 될 수밖에 없던 아이의 이야기를 찾아가며 그 아이의 비극이 서린 곳으로 모여지는 거죠. 그러면 그 아이의 이야기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만월은 아마도 그 물건들을 아이가 죽어서 원한이 깃든 장소에 놓고 이름을 부르면 쫓을 수 있다고 했고, 나병이는 그 내용을 비틀어서 악귀가 죽인 사람으로 잘못 알게 했던 것 같습니다. 구산형이 악귀에 들렸을 때 했던 말, 왜 물건을 찾아야지라는 질문은 뭘 찾아야지라는 질문과 상충됩니다. 뭘 찾는가는 찾으려는 사람의 입장이고 대상도 피상적이죠. 왜 찾는가는 근본적인 이유를 생각하게 하고 찾게 합니다. 왜 환상이 보이고 왜 악귀가 되고 왜 사람들을 죽여야 하고, 악귀는 자신의 이야기가 발견되게 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그러려면 최종적으로 와야 되는 것은 악귀가 죽었던, 살해됐던 곳입니다. 그곳이 바로 죽은 이의 기운이 있던 곳입니다. 이렇게 한번 뇌피셜을 해봅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